예,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 저 토론 그 좌장을 맡은 한동대학교 이재영 교수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성조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매우 두꺼운 책 3권을 정말 구수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뭐 책을 또 읽은 느낌인데 유발 하라리의 그 채취는 싹 사라지고 우리 김성조 사장님께서 쓴 책을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좀 또 색다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유발 하라리라는 미래학자가 그 우리 인류의 앞날에 있어서 이 많은 걱정들을 던지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이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거기서 어떤 종류의 절망감을 이제 공감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호모 루덴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참 잘 놀고 잘 즐길 수 있는 인간이 결국 승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특별히 투어리즘, 우리 관광 문화야말로 우리 이 인간이 그 정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루덴스의 하나의 그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관광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문화와 관광에 관련해서 이제 화두를 꺼내 주셨고 그다음에 특별히 또 포항의 그 관광에 관련해서도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패널들께서 이제 토론의 맨 우측, 저로부터는 우측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좌측이 되실 텐데요. 각자 자기 소개를 먼저 하시면서 그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김양욱 대표이사님부터 해서 마이크 이렇게 올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저는 해운 대저 페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양욱입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울릉도와 독도를 다니는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이고요. 올해 이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가 취항을 하면서 포항과 울릉도를 2시간 50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 해운은 울릉도와 독도를 다니는 선라이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토론에 앞서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으로 위촉되었고 현재 포항에서는 영일만 관광특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포항에서 이제 청년이랑 관광 파트를 열심히 하고 있고 본업은 이제 포항 스테이 호텔이라는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대화, 깊은 대화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포항문화재단 계획공무팀장 김민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포항문화재단에서 다시들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와 관련된 그다음에 예술과 관련된 그리고 저는 이제 관광 파트를 맡고 있고요.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구룡포 지역의 해양 관광 쪽에 일단은 저는 맡고 있는데요. 요즘 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산림 관광이라든지 이런 관광 쪽에 이런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산업 활성화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우리 토론자들께서 오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거의 갔으니까 우리 김민 팀장님부터 오늘 그 김성조 의원님도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음에 갖고 계신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발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호모 루덴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다라는 개념, 이제 즐기자라는 개념을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즐겨야 모든 일도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즐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상주 인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주 인구들 그 인구 통계 잡을 때도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그다음에 거기 계시는 묵고 주무시고 하시는 분들만 인구에 대해서 잡았다면 요즘에는 좀 이제 23년부터 좀 행안부에서도 시범 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 생활 인구라는 게 뭐냐면요. 그 지역에 타 지역이라도 지역에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노동이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통근, 통학, 그다음에 이제 관광, 휴양 이런 쪽으로 그쪽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소비를 하는 사람들까지 통틀어서 이제 생활 인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전부 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잡아서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키워드가 저는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요즘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 관광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또 워케이션 같은 이제 휴양이라든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산림조합 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은 바다 쪽도 물론 포항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좋은 게 바다 쪽도 가까이 있고 이 산 쪽, 이 산림에서도 충분히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도시라는 것 쪽에서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실제 우리가 겪는 문화들 이런 것들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도시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요즘에 도시에서 5일 있고 농촌에서 이틀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또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워낙에 포항은 1차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요즘에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이제 포커싱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삼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산림 쪽, 그다음에 이제 포항에서 해양이라든지 이런 농촌 관광들, 그런 관광들이 좀 활성화 있는 정책이라든지 개발들이 조금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생활 인구에 대한 이 중요도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계신 분들도 같이 이런 쪽으로 고민해 가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한테도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개발해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키워드가 바로 저는 이제 논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거기서 놀 것인지 즐길 것인지 뭐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즐기는 사람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뒤에 또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전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민 팀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포항의 놀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갖고 있는 그 산업도시로서의 그 어떤 강한 이미지, 여기에서 어떻게 놀거리를 추출해낼 것이냐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청년의 힘,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손동광 대표께서 또 젊은 시각으로 포항의 또는 이 경북 전체, 아까 우리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철우 지사께서 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할 때 그 경북의 힘 한번 그 젊은 패기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뭐 포항은 저희가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겪으면서 좀 타격을 입었다고 보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경상북도 포항은 K 컨텐츠, 즉 이제 동객부 필름랩이나 이제 갯마을 차차차 등으로 사실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스페이스워크라든지 스카이워크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현업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지금 저희 숙박업계에서는 다소 위기 아닌 위기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이제는 한국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기라는 단어를 좀 많이 표현하고 있고, 우리 숙박업 종사자들끼리 올 여름에 관광객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좀 항상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위기가 기회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근자열 원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근자열 원자라는 표현이 이 곳을 우리 지역 주민이 즐기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이 관광 명소가 된다라는 표현을 좀 제가 관광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이미 우리 경상북도 포항은 K 컨텐츠로 많은 내국인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면서 만족도를 올렸던 부분이 있고, 그와 더불어 이제 구룡포가 위치한 호미반도 그리고 영일만 관광 특구, 그리고 대표님 계신 울릉도까지 해서 2박 3일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2박 3일 우리 이렇게 상품을 좀 만든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 해가는 데서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냐면, 지금 현재 대만 시장이 대구로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동남아 관광객들이 경상북도 포항에 특히 갯마을 차차차랑 동백꽃 필무레의 촬영지를 많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아져서 현재 청하라든지 아니면 구룡포 등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현재 체류시킨 앞서 말씀드렸던 영일만 관광 특구 지역에 우리 우수한 서핑, 요트, 포항 운하 등의 이제 해양 레저 관광을 좀 적용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울릉도와 연계한 울릉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간다면 포항만의 확고한 2박 3일 포항 울릉 관광 상품이 개발되지 않을까 해서 전 옆에 계신 이제 두 울릉 대자연 대표님과 우리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래 사업 팀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결국은 내국인들이 이미 만족하고 있던 이런 포항 관광을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포항에 들어와서 K 컨텐츠를 활용하면서 해양 레저, 특히 서핑, 요트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적용하면서 울릉도 함께 한다면 또 하나의 또 우리 위기였던 이 포항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채워주지 않을까. 내국인이 외국인에 갔으면 그 반면에 외국인들이 또 포항으로 들어온다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만들어 간다면 또 하나의 좋은 포항의 또 하나의 먹거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손동광 대표께서 그 K 컬처, 그죠? 한류 바람에서 우리가 참 그 갯마을 차차차하고 이런 동백꽃 필 무렵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청하 지역하고 구룡포 지역이 굉장히 그 국민들의 가슴에 이렇게 어떤 심정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장소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데 또 올라가가지고 또 한류 바람을 타고 이제 외국인까지 몰려오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갯마을 차차차 이후에 또 한 번 물결을 일으키는 그 기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 같이 좀 한번 힘을 합쳐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운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항에 어떤 사람들이 갯마을 차차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썼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이번부터는 좀 기획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 김양욱 대표님 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전 먼저 갯마을 차차차가 나와서 먼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갯마을 차차차가 지금 대만에서 인기 상영을 종영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이 한 달에 6만에서 7만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들어오는 루트가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으로 들어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포항까지는 왔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포항에서 소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텐데, 대형 면세점이 없습니다. 대형 면세점이 있어야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고 자고 할 수가 있거든요. 숙소도 당연히 문제인데, 그래서 항상 오면 대구에서 와서 결국 부산에서 가고 사든가 아니면 제주도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아니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포항 쪽이나 이쪽 경북 쪽에는 대형 면세점 유치가 가장 이런 분들을 잡아올 수 있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인바운드 그 고객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와서 한국 포항의 갯마을 차차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로 한번 가려고 해도 울릉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볼거리는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 면세점 사업이 없어서 이번에 울릉도 독도 관광, 울릉도 독도 특별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 11월 7일 날 국회에서 공청회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 이제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유치가 될 텐데, 그러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우리 이제 오늘은 발표를 중간에 이제 멈추셔서 우리 너무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사방 사업에 대해서 좀 나왔던 게 있었고요. 그 사방 사업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녹색 그 산림 녹지 사업을 성공한 유일한 국가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방 공원을 우리 포항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전에 50년대, 60년대 그 우리 산림 녹지와 현재의 산림 녹지를 보여준 거는 저희 포항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힘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발표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뭐 청운의 꿈이라든가 번영의 길을 뭐 상품화 만들어서 좀 마케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이런 것들도 연계하면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파리 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펠탑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뭐 루브르 박물관도 있죠. 뭐 시드니 가면 뭐가 됩니까? 거기 그 오페라 하우스에다가 그 큰 그 철교 다리가 생각날 거고, 뉴욕은 자유여신, 다 각각 그런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그럼 포항의 랜드마크가 뭘까요? 아니 경북의 랜드마크가 뭘까요? 다들 궁금해합니다. 세계에서 딱 떠오르고 거기 한번 가봐야지. 울릉도의 랜드마크가 뭘까요? 라고 제가 군수님이랑 군 의원이랑 얘기하니까 다 얘기하시는 게 독도입니다. 독도 말고는, 근데 사실은 거기 정말 천연 아름다운 그 바다, 에메랄드 바다 빛깔이라든가 태평양의 중간에 가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상품화하고 홍보하는 것들이, 그런 게 역할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사장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저는 투자 개발 사업이 있다고 어민이 있으시니까 진짜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나 상품이나 뭐 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예. 오늘 우리 김양욱 대표님께서 이제 그 진짜 하나의 또 하나의 화두, 포항의 랜드마크는 뭐냐, 경북의 랜드마크는 뭐냐, 울릉도의 랜드마크는 뭐냐, 이런 큰 질문을 하나 던져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뭐 면세점 유치 같은 건 외국인들이 왔을 때 당연히 어디나 뭐 공항 터미널이나 어디나 있는 면세점인데 이제 이곳에 그런 것이 없다 하는 부분도 또 필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제 사방공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지금 자세히 못 들으셨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시간 때문에 많이 못 보여드린 게 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거를 좀 우리가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좀 이렇게 스크린 좀 내려주시고 조금 더 준비하신 거를 조금 더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청운의 꿈이랄지 그런 부분들 좀 굉장히 우리 가슴을 적시는 부분인데, 이미 강연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한번 모셔서 좀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그게 좀 다시 한번 저희 뒤쪽에 준비하신 수소나 얘기서부터 조금 해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준비했던 화면 중에 하나가 우리 제가 산업혁명 이야기하다가 영국이 왜 석탄을 사용하게 됐나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산이 헐벗고 뗄 게 없으니까 이제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산림 녹화 성공한 것은 경제 발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사방박물관은 만들어진 그거를 보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 것은 큰 그림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 것이고, 산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느냐. 우리나라 산림이 그저 만들어진 것 아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진짜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포항에 있고, 또 바로 내려가면 갯마을 차차차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해변가, 청하, 시장까지 다 있어서 관광지로서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꼭 가볼 만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이야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관광 상품 이런 거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든 것이, 우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구미 상모동 생가, 또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선생을 하신 문경 초등학교, 그리고 그의 하숙집 청운각 뭐 이런 것을 모아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 청운의 꿈 박정희 로드라고 이제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산림 녹화하는 사방박물관, 또 포항제철, 또 울릉도에 가면은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또 울릉도 군수실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셔서 울릉도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다 발표를 하셨고, 그것이 지금 몇 년 전에 이제 순환도로를 다 만들어져서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할 때 ICT 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촬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방박물관에 대해서 찍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방이 뭐지? 사방신? 사방치기? 사방이란 말이 무엇일까 매우 궁금한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혹시 오면서 제가 중얼거린 것은, 예. 혹시 사방이 뭐예요? 사방치기입니까? 이거 보니까 뭐가 사방으로 널려있네. 사방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현 국토의 50%가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민둥산이었던 1960년대 대한민국. 그 당시 우리나라가 사막화가 거의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방이란 수력, 풍력 등의 힘에 의하여 물, 흙, 모래, 자갈 등이 이동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재해의 예방 복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로, 임지의 표면 침식이나 산사태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 하천의 토사 유실 및 퇴적을 예방 복구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사방이라는 게 일본에서 건너온 말인데, 예. 토사일루 방지 사업 그래가지고 그걸 줄여서 사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 예. 목적 이런 것이 이 공원 안에 단어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방기념공원은 우리나라에도 한 군데밖에 없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이곳 한 곳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또 사방 사업을 성공한 나라가 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방 사업을 성공한 나라가 있지만 또 이렇게 단기간에 이 2차 대전 이후에 단기간에 이렇게 사방 사업이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How did the Koreans do it? How did they do it so fast? How did they cover 65% of the countryside with trees? 韓国の方たちが
職人をされたっていうのは非常に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곳에 와서 직접 훈시하신 곳이 있다면서요? 예, 여기 순시한 자리가 바로 저쪽 저 자리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지금 저 작가가 지금 그 사방 사업에 대한 그걸 표현한 작품인데요. 예. 사업, 그다음 괭이, 망치, 정 이걸 가지고 맨몸으로 했던 그 사방 그 도구들입니다. 사장님 저기 동그랗게 공처럼 세 개 보이는 게 저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흘렸던 땀방울이랍니다. 땀방울입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도 안 되던 절대적 빈곤의 시대.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자연재해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그 현장 지시하시는 모습입니까? 예, 여기가 순시하신 자리입니다. 아, 이거 설명 좀 해주시러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통치자 중에서 이 치산치수를 유일하게 성공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시라는 거예요. 저 형편없는 산이 저처럼 훌륭하게 사방이 잘 되었구나 하는 소리가 나오게끔 연내라도 즉시 살수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아, 그 당시에 이곳이 영일만 사방에 굉장히 힘이 들었고 가장 큰 공사였고 가장 힘든 지역이었는데 직접 오셔서 이제 이곳을 이렇게 순시하셨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영일지구는 이암이라는 특이한 토질로 이루어져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에 걸친 사방공사에도 복구가 안 된 황폐지였습니다. 특수토양이라서 일제시대부터 1973년까지 50회에 걸쳐서 사방공사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식물이 못 사는 이유는 바닥 밑에 뻘이 형성됐던 거라서 염분이 상당히 높아요. 염도가 있어가지고 파종하고 이런 새뿌리들이 새싹이 나면은 말라 죽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이었지만 당시 정부와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투를 치르듯 위험을 무릅쓰고 경사면에 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토양에 나무를 심고자 산으로 좋은 흙을 지고 날랐습니다. 혹여 심은 나무가 마를까 물까지 길어다 보았습니다. 1973년부터 1977년까지 5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영일지구의 사방사업은 2천만 매의 떼짱과 55만 개의 돌, 313만 톤의 객토, 2,400만 본의 묘목식재와 연인원 330만 명이 참여한 대역사였습니다. 하여간 그 새마을 운동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절대 빈곤 속에서는 조림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감시가 심해도 나무를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나무를 가져가서 땔감으로 써야 되지. 아니면 겨울을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하게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작업 현장을 그대로 재현했네요. 예, 지금 여기 41분이 아직도 지금 사방 사업하고 계십니다. 아,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마음을 1963년도에 그 독일의 간호사들하고 광부들 그때 가 계셨잖아요. 사상 처음으로 구라파를 방문하게 되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독은 국토 양단의 공동 운명에 놓인 한독 두 나라의 유대를 보다 굳게 할 것이며 우리나라 외교의 서구 진출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면서 이 산림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산이 이렇게 푸르기 전에는 다시 구라파에 유럽에 안 오겠다. 아, 유럽만큼 독일만큼 산이 우거져야만 난 다시 유럽을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대통령이 계실 때 지금만큼만 우거졌더라도 대통령께서 유럽을 한 번 더 가실 수 있었을 건데 정말 아쉽네요. 저 위에가 저 개말 차차차 했던 묵은봉 정상에 그 촬영장이 있습니다. 예.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예, 올라가십시다. 갑시다. 네. 정상의 경치도 멋있지만 그렇죠. 배가 여기 하나 있네요. 와서 묻지 않나요? 왜 배가 여기 있느냐고. 당연히 배도 이 사방 사업 하는데 뭘 날랐지 않을까. 그때 저곳 어디 포항 영일만에서 배로 싣고 여기까지 왔다. 그때 사용된 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그때 그 영화 촬영에
좀 뷰를 좀 이렇게 인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를 얹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 부정적인 말로 한때 상홍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면 관광객들이 설명하는 게 좀 긍정적으로 상홍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올라오면 배도 산으로 올라올 수 있다. 배도 산으로 올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t was a remarkable success story. And I hope this film you're doing on it is shown outside of Korea because that's where it's people in other countries that have to understand what has happened. There have been so many reforestation programs that have failed. 아까 그 조형물 세 방울, 그게 땀방울이라 그랬죠? 땀방울이에요? 네, 그 핏방울, 눈물방울, 땀방울을 의인화해서 그 세 개로 만들지 않았나. 땀뿐만 아니라 땀, 피, 땀과 피와 눈물. 네, 그렇게 해서 그 맨손의 역사. 맨손 역사. 그런데 그 세 방울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세 자루를 담아놨어요. 그렇죠. 정말 이분들의 노력, 또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 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아름다운 장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저희 토론자들 다 같이 감동한 분이어서 이거를 안 보여드리고 그냥 저희들 얘기만 하고 끝내면은 오늘 정말 결례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막 울컥하는 그런 심정 여러분들 같이 느끼신 것 같아요. 눈에 눈물을 좀 닦으시는 분들도 여러 보이시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는 만큼 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화 관광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굉장히 포항이 더 자랑스러워진 것 같고 사방공원도 뭐 몇 번 지나가고 이름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채취가 갑자기 진하게 다가오면서 굉장히 숙연한 마음, 나라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그 비탈길을 올랐던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죠. 그분들이 흘렸던 땀방울, 핏방울,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오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굉장히 오늘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문화의 힘이라는 게 감동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 김영 대표이사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다시 마이크를 들게 됐는데요. 저도 이 사방 김사님께서 만들어진 걸 한번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포스코를 한번 갔다 오게 될 기회가 외국에 손님이 오셔서 홍보관과 역사관을 갔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포스코 한번 갔다 온 이후로 새로 찾아가 뵙게 됐는데요. 포스코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짜 어려운 그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배경이나 이런 거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요. 전 마지막으로 기대를 하는 게 위대한 지도자, 진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 이런 분들이 지금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좀 더 좋은 대통령이 되셔서 그런 걸 이끌어 나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패널들도 한 말씀씩 하시고 싶으시죠? 괜찮으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감동이 넘칠 때는 말을 조금 줄이는 것도 서로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이라는 곳이 늘 문화 그러면 경주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약간 이렇게 작은 존재처럼 정말 갯마을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그 김성조 사장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거는 이 포항은 경주라는 그 천년 고도의 그 문화가 있지만 포항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갖다 일깨운 그런 그 하나의 그 아지테이터, 그죠? 흔들어대는 영일만이 이 난류와 한류가 막 섞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섞어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문화의 곳이구나. 그래서 사방공원하고 포스코 역사박물관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엄청난 재산인 것을 새롭게 깨닫고 또 그것에 존재했던 사람들, 그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그 이름도 없이 같이 따라주면서 함께했던 우리의 그 선조들 이런 것들을 갖다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김성조 사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토론은 이렇게 감동 속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토론으로 수고해주신 또 좋은 말씀 전해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문화 관광 활성화에 지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성조 사장님과 패널분들 또 수고해주신 분들 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